안녕하세요. 아트캐스터 로렌리입니다. 오늘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을 다녀왔습니다. 전시 기간은 6월 2일부터 시작하여 10월 9일까지이며 티켓 가격은 18,000원입니다.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는 한국과 영국 수교 140년을 기념하여 국립중앙박물관과 런던 내셔널 갤러리의 공동 주최로 열렸는데요. 르네상스 화가 보티첼리, 라파엘로, 카라바조 등의 각 시대별 여러 거장들을 거쳐 현대미술의 시작점이 된 인상주의 화가 마네, 모네, 르누아르, 세잔, 반고흐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을 르네상스부터 인상주의까지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알찬 구성입니다. 그리고 내셔널 갤러리 런던의 대표 소장품 52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루브르 박물관과 베르사유 궁전에서 보았던 명화들, 그리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시카고, 워싱턴 DC의 수많은 뮤즘들, LA에 살면서 자주 갔던 락마, 게리 센터 뮤즘, 패사디나 헌팅턴 라이브러리 뮤즘, 놀튼 사이먼 등의 미술관에서 르네상스부터 피카소까지 거장들의 작품을 접해볼 기회가 많았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의 이번 명화전을 평가하자면 15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의 역사가 반영된 미술사와 그 변화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 주제가 신으로부터 사람과 우리 일상으로 향하는 모습을 조명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작품 하나하나 매우 유명해서 할 이야기가 많지만 저는 구독자님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서양 미술사의 핵심만 뽑아 리뷰하고자 합니다. 전시 구성은 르네상스로 온 신, 분열된 교회 서로 다른 길, 새로운 시대 나의 관심, 인상주의로 빛나는 순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전의 서양 고전 미술은 건축물부터 회화 조각에 이르기까지 신중심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콘과 같이 카톨릭 교회가 주문하는 종교화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14세기에 태동한 르네상스는 종교 중심의 시선에서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향하게 됩니다. 르네상스는 다시 태어남, 재생이란 뜻의 문예부흥 운동인데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찬란한 문화를 다시 일으키자는 움직임으로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르네상스 미술은 철학, 미술, 문학, 음악, 거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전하게 되는데요. 건축에서는 브루넬레스키가 피렌체 성당의 돔을 완공한 것을 기점으로 르네상스 건축이 이어졌습니다. 조각에서는 기베르티, 도나텔로를, 회화에서는 원근법을 최초로 도입하여 공간의 깊이를 표현한 마사초의 성삼위일체를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에서는 교황을 2명이나 배출한 피렌체 재력가 권력의 가문인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은 마사초, 산드로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부오나루티,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산치오 등의 작품이 유명합니다.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태동한 르네상스는 프랑스, 독일,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유럽은 약 130년간 지속되었던 르네상스 시기를 거친 후 바로크, 로코코 미술사조로 나아갑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정말 거장들의 명화를 모아놓았는데요. 코레조의 머큐리, 큐피드와 함께 있는 비너스는 인간의 모습을 닮은 신화 속 신을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525년에 그린 이 작품을 오늘 내가 보고 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빛과 그림자를 활용한 표현 기법은 그 대상이 아름답고 신비한 느낌을 자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화는 르네상스 이전 봉건 중세시대 이콘 종교 화에서와 같이 금기시되었던 인간의 누드를 다시 그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회화는 인물을 사실적으로 그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즉, 중세 상징주의에서 르네상스 사실주의로 나아가게 됩니다. 15세기 플랑드르에서 개발된 유화 물감은 풍부한 색채와 세밀한 정밀 묘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최초로 유화로 그림을 그린 화가는 얀반 에이크인데요. 그는 미술사에서 도상학하면 바로 떠오르는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얀반 에이크는 정교한 극사실주의 양식을 확립한 거장입니다. 이 작품은 런던 내셔널 갤러리가 현재 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 분열된 교회 서로 다른 길에서는 르네상스 이전 카톨릭이 믿었던 천동설을 케플러가 행성운동 법칙을 밝혀 지동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센수 발달은
지식을 급속도로 빠르게 전파시켜 카톨릭의 권위가 약화됩니다. 인쇄술의 발달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배경이 되었는데요. 교리를 전하는 막대한 양의 문서와 책을 짧은 시간에 찍어내어 마침내 루터파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카톨릭 교회는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종교 미술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바로 바로크 회화의 등장입니다. 바로크 회화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역동적인 구성과 선명한 색채, 그리고 강렬한 감정 표현이 특징이라 하였는데요. 바로크 회화는 인물의 강렬한 빛과 대비를 넣어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카바라조가 그린 도마뱀에게 물린 소녀는 도마뱀의 손가락을 물려서 깜짝 놀란 소년의 표정과 움츠린 몸짓을 순간적으로 포착한 그림인데요. 소년의 손동작, 아파서 찡그린 얼굴에서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보입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피렌체의 폰다치오네 로베르토 롱기에서 소장하고 있는 1593년에서 94년에 그려진 버전과 1년 후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런던 내셔널 뮤지엄 소장 작품인 두 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카라바조는 바로크 회화의 선구자로서 유럽 미술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는데요. 미술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화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카라바조 양식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발전시킨 또 다른 거장은 네덜란드의 렘브란트, 스페인의 디에고 벨라스케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상화의 전성기라 불리는 바로크 미술은 세밀한 관찰과 인물의 특징을 살린 생생한 표현을 통해 그 인물의 성격과 감정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부 영상으로 런던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을 르네상스부터 바로크 미술까지 핵심 리뷰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계몽주의 시대와 인상주의 회화를 조명한 3, 4 섹션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예술과 함께하는 일상은 풍요롭습니다. 그럼 2부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아트캐스터 로렌이었습니다.